안녕하세요. 홍티 인사드리겠습니다. 지난 2강 열심히 잘 보고 잘 따라 했는지 되게 궁금한데요. 여러분들 꼭 카페에 숙제 게시판에 숙제 올리는 거 지금부터 빡세게 들어가니까 여러분 꼭 잊지 마시고 숙제는 무조건 해야 된다라고 마음속에서 그냥 계속 되뇌이면서 매일매일 생활하시기를 제가 이거는 간곡히 부탁이 아니라 명령을 드리는 겁니다. 알았죠? 자, 오늘 3강 아파트 투자로 돈 벌기 경쟁률 피해 지름길로 간다. 스터디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아파트 권리 분석과 그리고 아파트 투자 실전 사례 소개해드리면서 야, 이렇게 하면 진짜 돈을 벌 수 있구나, 평범한 보통의 사람도 충분히 가능하구나 라는 것을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사건 번호 들어갈게요. 2019 타경에 109060, 소재지는 서울 강서구 방화동 서광 아파트고요. 용도는 당연히 아파트겠죠. 그리고 감정가는 4억 1,800만원. 현재까지는 1회 유찰됐고요. 아마 이 온라인 스터디가 진행될 즈음에는 낙찰이 됐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번 유찰돼서 지금 현재 3억 3,440만원까지 내려갔네요. 건물 면적 전용 평수가 18평. 아파트 단지 정보를 보니까 총 5개 동으로 284가구. 중형 단지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등기부를 살펴보겠습니다. 2019년 5월 14일 태영 AMC 대부 근저당 이하 모두 말소되고요. 말소 기준 권리보다 빠르게 인수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등기부상 권리 분석은 끝입니다. 깨끗하다는 거예요. 자, 그럼 다음 임차인 현황을 살펴볼게요. 법원 기록상, 즉 경매가 신청돼서 법원에서 조사한 시점에 임차인이 없다는 뜻입니다. 임차인이 없다면 걱정할 필요 전혀 없죠. 등기 권리상 인수 권리 없고 임차인도 없기 때문에 권리 분석은 끝! 진짜 끝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없어요. 끝이에요. 자, 그런데 끝이라고 해도 50%밖에 끝난 게 아니죠. 아직 절반이 남아 있어요. 자, 절반을 채워야 되는데 채우는 거 첫 번째 들어갑니다. 중요합니다. 경매 물건 해당 아파트가 로얄동인지 또는 저층이라고 해도 뷰가 괜찮은지, 일조권 상태가 어떤지, 햇빛은 즉 잘 드는지, 도로 옆이라고 하면 소음은 어느 정도인지, 시끄러운지, 견딜만한지, 혹시 방화벽이 있는데 이게 굉장히 크게 효과를 발휘하는지 여부를 살펴봐야 되겠죠. 어떻게? 현장에 가야죠. 직접 여러분 스스로 느낌을 찾아야 됩니다. 아무리 제가 여기서 좋아요라고 얘기를 해도 여러분들이 직접 가서 봤을 때 이거 아닌데? 그럼 아닌 거예요. 어느 아파트든지 간에 로얄동은 존재합니다. 그리고요, 로얄동하고 일반동의 가격 차이가요, 작게는 수천만 원에서 수억까지 차이가 납니다. 저층이라고 하더라도 베란다 앞에 확 트인 아파트 같은 경우는 막힌 고층보다 오히려 가격이 더 비쌉니다. 그것도 어떻게 알아요? 가서 봐야지 알겠죠. 우리가 지도로 확인할 수 없는, 오직 현장에 가서만 확인 가능한 조사가 뭐가 있겠어요? 방금 얘기한 거죠. 이거 필수예요. 여러분들 까먹지 마시고 현장 가서 내 눈으로 확인하는 거, 이거 습관 들여야 됩니다. 그리고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해당 물건지 아파트 입구 그 층간 계단으로 가서 물건지 아파트에서 내려다 보듯 계단 창문으로 바깥 뷰를 점검을 하는 겁니다. 소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귀를 살짝 대고 측정하는 것도 필수 사항이에요. 물론 정확하진 않지만 잠깐 대고 있으면 될까요? 아니죠. 5분 이상 서가지고 가만히 있어 보는 거예요. 밖에서 도로 소음이 어느 정도 오는지. 물론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요, 해당 호수, 경매 물건지를 방문하는 거죠. 제가 홍티 경매 유튜브에서 많이 보여드렸죠? 정말 많이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직접 벨 누르는 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방법이에요. 벨을 근데 누르고 나서 머뭇거리면 될까요? 안 되겠죠. 그런데 머뭇거리기 전에 가장 중요한 거, 깔끔한 복장이죠. 깨끗하게 입어야죠. 딱 문을 열었는데 뭐야 이거, 추리닝 입고 머리 부시시 반바지 슬리퍼 안 돼요. 깔끔한 복장으로 예의 바른 말투로 현재 살고 계시는 채무자나 임차인의 이름을 정중하게 호명하면서 누구누구 선생님 계십니까? 이렇게 부담 갖지 않는 호칭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문이 열리게 되면 솔직하게 그냥 물으세요. 네, 제가 이번에 이 경매에 참여하려고 하는데 조금 여쭤볼 게 있는데 가능할까요? 라고 물어보세요. 그리고 나서 제가 만약에 낙찰받게 되면요, 현재 거주하고 계시는 선생님께 제가 임대차 계약을 새로 해서 더 사시도록 도움을 드리거나, 혹시 그게 아니라
이사를 계획하고 계시다면 이사비를 좀 지원을 해드리려고 제가 합니다. 이렇게 깍듯하게 45도로 고개를 숙이고 정중하게 다가간다면 상대방 측에서 험한 말은 절대 나오지 않아요. 그냥 다짜고짜 저기요 저기요가 그게 호칭입니까? 선생님 이라고 붙여야죠. 그렇게 다가간 다음에 그 상대방이 반응이 호의적이에요. 그러면은 신뢰가 안 된다면 내부를 좀 볼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시라고요. 역시 정중하게 해야죠. 그러면서 준비해간 작은 케이크 상자를 드리는 거죠. 열의 아홉은요, 제 경험상, 우리 홍티경매 제자분들의 경험상 절대 거절하지 않고 문을 열어주고 들어오라고 하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케이크 상자를 드리면 정말 많은 분들이 들어오라고 하고요. 오히려 뭐 커피 한 잔 내오시고 음료수 내오시는 분들 꽤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꼭 이렇게 실천을 해보시면 제 말이 진짜 맞네 느낄 거예요. 네, 자 그리고 집으로 들어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하나씩 묻는 거죠. 혹시 불편한 점은 없으세요? 누수되는 곳은 없나요? 혹시 수리가 되는 부분 어딘지 좀 알려주실 수 없을까요? 인테리어를 이거 새롭게 하셨네요? 이거 언제 하셨어요? 라고 찬찬히 부담 갖지 않게 차근차근 물어보면 의외로 굉장히 많은 정보를 얻을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거기 살고 있는 점유자의 속마음은 들여다볼 수 없겠죠.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전부겠죠. 그러나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라고 하더라도 그 점유자분들의 태도를 딱 보면 이분들이 그래도 나한테 호의적이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어요. 그럴 때 바로 요것저것 많이 물어보시면 정말 득템하는 정보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는요, 깔끔한 복장하고 머리도 단정하게 하고요, 그런 모습으로 그분들한테 보일 때 그게 외적으로 보이는 거잖아요. 내 속마음의 진심을 그분들이 어찌 알겠습니까? 겉에서 보이는 거로 평가하는 거예요. 말투도 되게 예의 바르고 단정하다, 정중한 사람이네. 그럴 때 그분들이 기분이 나쁘고 좀 속상하기도 하고 열받기도 하지만 문을 열어주고 응대를 하는 거예요. 꼭 실천하시기를 제가 명령입니다. 자, 다음 세 번째는요, 해당 경매물건 아파트 반경 500m 둘레에 있는 부동산 중개소 20곳 이상 방문하는 거예요. 어렵죠, 당연히.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경매라고 얘기하는 순간 문전박대 당하고요. 얼굴이 뜨거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굴하지 않고 계속해서 또 다른 데 들리고 옆에 들리고 여기 들리고 저기 들리고 해서 경매 물건 아파트에 대한 정보를 내가 무조건 얻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낯이 두꺼워지는 뚝심 있는 자세가 여러분들 경매 성공의 지름길이라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경매를 통해서 돈을 벌어보겠다고 지금 온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러려고 수강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거 쪽팔리고 창피하다고 나 못해. 그러면은 애시당초 그만둬야죠. 안 그래요? 내가 돈을 벌어보겠다고 하는데 그런 어려움도 넘어가지 못하고 여기서 나가 떨어지고 포기할 거면은 시작을 말아야죠. 그런 각오 없이 한다고 하면은 다시 1강으로 넘어가서 각오부터 다지고 다시 오세요. 아셨죠? 낯짝이 두껍다. 그 낯짝이 두꺼워지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낯짝이 두꺼워지는 방법, 노하우가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항상 얘기하죠. 꾸준히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계속 달려가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생기는 겁니다. 그래도 어려워요. 그래도 어렵다면 방법이 없어요. 무조건 부동산 중개소에 자주 가세요. 그냥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자주 들려요. 오고 가다가 눈에 띄는 부동산 중개소가 있으면, 그리고 시간 여유가 생길 때마다 잠시라도 여유가 있다면 무조건 들리는 거예요. 경매 물건하고 별개로. 들리면 여러분들 그냥 멍하니 있는 게 아니죠. 부동산 외벽에 붙어놓은 A4 물건 소개하는 거 있잖아요. 25평 아파트 전세 얼마, 전망 좋은 남양 A아파트 32평 매도가 얼마, 부동산 중개소에서 붙여놓은 그 물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사장님, 밖에 붙여놓은 그 25평 아파트 그 위치가 어디예요? 몇 층이에요? 몇 년식인가요? 오래된 거예요? 혹시 가능하면 지금 좀 그 집 볼 수 있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지금은 안 되겠는데요? 예. 그럼 제가 내일이든 모레든 이번 주든 제가 다시 올 수 있으니까 사장님, 뭐 전세든 반전세든 뭐 20평대면은 저는 모두 좋아요. 조금 더 커도 괜찮고요. 내부를 좀 볼 수 있게 사장님 스케줄 조정해 주시면은 제가 맞출게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연락처를 드리는 겁니다. 투 넘버를 드리는 거죠. 자, 여러분
넘버 2가 2등이 아니고요. 이 휴대폰에 번호를 하나 더 만드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고요? 통신사에 전화를 하시면 내 휴대폰 내 쓰는 원번호 말고 다른 제2의 번호를 만들 수 있어요. 그 제2의 번호는 한 2달 쓰다가 없애면 돼요. 그리고 새로운 투넘버를 받으면 되니까. 이게 왜 필요하냐고요? 경매용 투넘버죠. 부동산에 전화할 때, 여기저기 전화할 때, 경매 관련해서 전화할 때 모두 다 이 투넘버를 쓰는 겁니다. 투넘버는 여러분 각 통신사 114에 전화하셔서 투넘버 만들려고 합니다 라고 하면 안내해 줄 거예요. 번호 좋은 거 따지지 마시고 여러분들 쉽게 기억할 수 있는 번호로 만드시면 돼요. 투넘버 만드는 거 오늘 숙제입니다. 투넘버 만들어서 저한테 문자 보내세요. 아시겠죠? 여기 제 전화번호 나가죠. 010-8988-9764 요거 제 원번호입니다. 요 번호가 제 직통번호예요. 이쪽으로다가 투넘버 만들었어요 라고 문자를 보내서 숙제 검사하세요. 아셨죠? 자, 다시 돌아가서 그럼 부동산에서 연락이 옵니다. 이번 주 목요일 저녁 7시 어떠세요? 그렇게 연락을 받으면 예, 괜찮습니다. 그 부동산에 그 시간 맞춰서 예약된 시간에 가는 거예요. 무조건 많이 보는 것을 제가 권해드립니다. 많이 볼수록 눈이 떠져요. 진짜 당연합니다. 1개를 볼 때 하고요, 2개를 볼 때 하고, 5개를 볼 때 하고, 10개를 볼 때 하고, 100개를 볼 때 하고 차이가 엄청나게 난다니까요. 제가 아이들 수학을 가르치며 다닌 지난 한 20여 년, 그동안에 이 아파트, 저 아파트 20평대, 30평대, 40평대, 50평대, 100평, 복층짜리 아파트요. 그리고 200평 빌라, 여러분 안 가보셨죠? 200평 빌라도 있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골고루 다녀보면서 학생 한 명당 최소한 1년 이상 가르친다고 했을 때 100번 이상은 방문을 했겠죠. 간혹 부모님이 안 계시고요. 그 제자 한 명만 있어요. 그럴 때는 제자한테 부탁을 해서 안방도 보고요, 건너방도 보고요, 작은 방도 보고요, 골방도 보고요, 2층도 올라가 보고요, 안방 화장실도 가보고 구석구석을 살피는 거예요. 화장실 크기는 굉장히 크네, 또는 샤워기는 이거 독일산이구나, 수도꼭다리가 국산이 아니네, 어떤 수입품인지 살피다 보니까 아파트의 전체적인 구조가 하나둘씩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물론 그것은 제 취향에 맞는 어떤 주관적인 판단이 크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보석이라든가 명품 가방은 선호하는 브랜드가 있고 이건 내 취향이 아니야 라고 딱 외면해 버리는데, 우리들이 살아가는 아파트는요, 바라보는 눈들이 거의 비슷합니다. 뷰가 확 튄 아파트를 선호하고요, 작은 평수지만 야 이건 구조가 정말 잘 뽑아졌구나 그런 아파트를 선호하는 건 이심전심 여러분들이나 저나 동일하다니까요. 그래서 세 번째 원칙 정말 중요합니다. 무조건 많은 매물을 보라. 매직 넘버 100군데 매물 보기가 완성이 된다면요, 여러분들께서 아파트를 바라보는 안목이 쫙 넓어지는 걸 느낄 수 있어요. 그것을 경험하신 분이면 스터디 성공, 경험하지 못했으면 아직 부족하니까 더 나가서 가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의 핵심 요약 다시 강조합니다. 첫 번째, 활동을 파악하라. 아파트 단지 세 바퀴를 돌며 거주 여건을 파악하시고 우선순위 동호수를 파악을 하십니다. 이 아파트에서 어떤 동이 사람들한테 가장 인기가 좋은지 파악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경매 물건 해당 아파트를 직접 방문해서 눌러봐야죠. 혹시 계속 부재 중이라고 하면 옆집, 윗집, 아랫집 방문해서 누수되는 게 없는지, 혹시 이 아파트 전체적으로 문제점이 없는지, 수리할 부분이 없는지를 확인하셔야죠. 그리고 세 번째는요, 경매 물건지 인근 부동산 중개소 한 곳만 가요? 아니죠. 2곳, 4곳, 8곳, 배수로 가는 거 16곳? 이렇게 두루두루 방문하면 급매물, 급급매물, 당장 계약하면 얼마에 줄 수 있다, 이런 물건 확실히 알 수 있답니다. 이상 세 가지를요, 스터디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실천하신다고 하면 아파트를 보는 시야가 확실하게 깊어지고 넓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제 말이 거짓말 같습니까? 해보세요. 해보시고 나서 저한테 안 돼요 라고 얘기하면 제가 대안을 드리겠죠. 해보지도 않고 이거 얘기 들어보니까 어려워. 아니죠. 그런 나약한 마음 버리고 할 수 있다. 실천하시라고요. 아셨죠? 자, 그러면 오늘의 하이라이트 성공 사례 소개하겠습니다. 사건 번호 2019 타경 504605,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SK 스카이뷰 아파트 115동 1404호, 고층 로얄동이에요. 감정가가 5억 2천만원, 전용 면적이 26평, 분양 면적은 35평형 아파트, 방 3개, 욕실 2개,
여기에 드레스룸까지 겸비한 2013년 보존 등기된 이제 7년밖에 안 된 아주 따끈따끈한 새 아파트입니다. 자, 권리분석 한번 살펴볼게요. 2013년 8월 9일 현 소유자 김광수 씨가 소유권을 취득했네요. 소유권 취득 당일 산업은행으로부터 1억 2천만 원 근저당이 설정됐고요. 이 근저당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되고 그 이하 모두 소멸입니다. 낙찰자가 인수하는 권리 없어요. 가압류에 압류에 채무가 무지하게 많아요. 신용보증기금 가압류는 뭐지? 서울보증보험 가압류는 또 뭐야? 오른쪽 비고란을 보니까 2019 카단 30641 이 사건 번호는 뭐지? 그 사건 번호는요, 가압류를 신청한 채권자의 사건 번호예요. 경매 사건 번호하고 비슷하다라고 보면 되는데, 근데 우리하고 관계 있어요? 우리 낙찰자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구태여 알 필요도 없고요. 가압류 사건 번호를 클릭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넘어가면 됩니다. 패스해요. 등기부상 기록된 채무액이 23억을 넘어요. 와, 그런데 우리 낙찰자와는 전혀 상관이 없겠죠? 낙찰 받아도 괜찮아요. 문제 없어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빚이 많아요? 그 가슴 아픈 사연 우리가 들으면 도움될 게 있겠습니까? 그 사람만의 사연이니까 우리는 신경 쓰지 말고요. 이 물건을 낙찰 받는데 집중하는 게 중요한 거죠. 자, 다음 임차인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법원 기록상 임차인이 없다고 기록되어 있죠. 임차인도 없고 소유자가 점유하는 그야말로 권리분석이 필요 없는 아파트 물건이네요. 권리분석 끝났습니다. 그럼 나머지 분석을 해야 되겠죠. 자, 첫 번째는요, 온나라 지도를 통한 국토부 실거래가를 살펴보겠습니다. 낙찰받은 시점이 2019년 9월이니까 그 전후로 한번 살펴볼게요. 2019년 8월에 9층이 5억 7천만 원 매매가 됐어요. 20층이 5억 5천만 원, 12층이 5억 3,500만 원, 2019년 9월에 3층이 5억 2,700만 원, 13층이 5억 5천만 원, 24층이 역시 5억 5천만 원, 27층은요 5억 6,700만 원. 어우, 감정가격 5억 2천만 원보다 대부분이 높아요. 감이 서서히 오죠? 야, 괜찮지 않을까? 자, 두 번째는요, 네이버 부동산을 통해서 현재 매물을 살펴보는 겁니다. 경매물건 아파트하고 같은 동, 어이구 8억 2천만 원? 와, 어마어마하네요. 이거 만약에 팔지 않고 지금까지 보유하고 있었다고 하면 차익이 무려 3억이 나는 겁니다. 어마어마하네요. 이렇게 여러분들께서도 실거래가하고요, 네이버 매물을 살펴본 다음에 입찰 결정을 했다고 하면 세 번째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해당 물건 아파트 인근 부동산 20곳 이상 무조건 방문해서요. 최소 20곳이에요. 현재 급매물, 급급매물 무조건 찾아야 됩니다. 이 짧은 영상 스터디에 제가 다 담지 못한 발품 팔아가는 스터디 동네 세바퀴 매직 넘버 100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만들어야죠. 여러분들이 매직 넘버 100을 만든 다음에 저한테 오시면 아마 입이 이만해지실걸요? 야, 진짜 되는구나 라고 느낄 거예요. 자, 숙제 공지하겠습니다. 앞에서 제가 투넘버 숙제 드렸죠? 반드시 만드셔서 저한테 문자 보내주시고요. 두 번째는요, 여러분들이 물건 검색하시다가 권리분석에 하자가 없어, 깨끗해, 그런 아파트 물건 고르시고요. 또 여러분들께서 이거 내가 입찰을 한번 해볼만 해, 관심 있는 물건 있잖아요. 그런 아파트 물건을 최소한 2개 이상 선택하셔가지고 현장 조사 가기 전에 인터넷으로 조사할 수 있는 최근 3개월 실거래가 동일평수 전체, 그리고 네이버 부동산에 나와 있는 동일평수 매물을 전부 파악해서 어디다 기록해요? 노트에 기록하는 거예요. 노트에. 휴대폰에 기록하는 게 아니고 노트에다가 기록을 하세요. 노트에. 기록은 평균을 낳고요, 그 평균은 시세를 담고요. 시세를 파악해야 여러분께서 합리적인 입찰가를 써내서 낙찰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숙제 했잖아요. 노트에 적었잖아요. 그거 모조리 사진 찍어서 우리 카페 내 숙제 게시판에 모두 올리시기 바랍니다. 숙제부터 올리는 습관을 들여야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경매생활 하시는 데 있어서 정말 좋은 습관이 갖춰지는 거예요. 3살 버릇 80까지 간다고 하잖아요. 애초부터 메모하는 습관을 안 들이면 시간이 가도 안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홍투경매 스터디를 통해서 뭔가 해보겠다고 하면 제가 얘기해드린 숙제 무조건 지켜야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경매는요, 벼락치기가 절대 통하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들이 느끼는 순간 좋은 결과가 올 거라고 믿습니다. 제가 오늘 열을 내서 잔소리 무지하게 많이 했는데 잔소리는 앞으로 계속 될 거예요. 왜? 제가 잔소리를 하고 자꾸 짚어드리고 자꾸 밀어드려야 푸시를 해야 여러분들께서 열심히 하실 테니까 숙제 안 올리는 분은 제가 개별로 연락해서 뭐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뭐라고 하는 잔소리 듣기 싫으시면 무조건 숙제에 올리시고요.
칭찬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3강은 여기서 마치고요. 저의 잔소리 플러스 알파 모든 것은 4강에서 계속됩니다. 여기서 마칠게요. 안녕.